자, 그럼 서중희 박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세미나를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경제학 분야를 보고 있지만 또 이 오늘 주제인 신법령기술이라는 게 뭐 경제, 경영, 또 법제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가 오버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발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굉장히 저는 많이 배웠고 재밌게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토론은 이제 우리 발표자와 또 코멘테이터들 사이에 인터랙션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지금 네 분이 계시는 상황이어서 일단 우리 토론자들 말씀을 듣고 또 우리 플로어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발표자들도 좀 의견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 역할을 충실히 할 거고요. 토론은 네 분을 모셨는데 일단 토론을 좀 한 5분 정도씩 핵심적인 내용으로 문제 제기나 또 코멘트를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또 발표자들과 좀 의견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또 플로어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재현에서 내고 있는 지식재산 연구의 공동 편집장이 저하고 김선정 교수님이신데요. 또 김선정 교수님께서는 법학적으로 하시고 저는 경제학 분야여서 그렇게 지금 밸런스를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토론의 첫 번째는 김선정 교수님께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른 주제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가 또 굉장히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제가 71년도부터 법학을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고 법학 교수로서 제가 5, 6년째 되는데 뭐 법학을 다 털린다는 느낌일까요? 하여튼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아주 익사이팅한 그런 이제 발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시간 안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발표된 논문 중에 몇 편은 그런 이제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 문제에다가 초점을 둔 그런 논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리보호와 관련해서 아까 신미랑 박사님 논문이 주로 이제 거기에 포커싱된 글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문제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보상이라는 네 가지 단계에서의 주제들이 모두 다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효용과 경제적 수요가 있는 곳에서 끊임없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거기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이제 중요한 법적 문제들이 여기 기술주행 자동주행 기술 문제는 사실은 이것도 이제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주 혁명적인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법원에 가서 자문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약간 작은 모터가 달린 자전거 비슷한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그게 과연 차량이냐를 놓고서 서너 시간 동안 논쟁이 벌어지고 지금 대법원까지 소송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 이것도 관련 법들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시력도 나쁘고 청력도 나쁘고 운동 반응 신경도 떨어져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것도 다 바꿀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 그 보험 상품을 보면 26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이제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송두리째 법의 체계를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서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빅데이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그 미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철저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좀 그 스터디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두텁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제대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유전자 정보의 보호 문제 같은 것도 우리는 그냥 생명윤리법 한 법에 몇 개 조문을 가지고 다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 과학자들의 불만이 크고 한 이런 것도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냥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입법적인 과제들은 첫째로 저는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과학기술정책원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단 정부가 그 법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려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식의 법을 만드는 거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고 정부가 산타크로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급부행정의 전 분야에 나서서 기업의 자율 기능을 상실하고 창의성은 불필요한 것이 되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지 않으려면 뭐 그만두라고 하는, 그래서 기업은 무기력한 순응과 생존의 법칙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능한 한 국가와 공공기관들은 경쟁에 있어서 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가져오는 그 문제, 규제 문제를 보면 사실 규제를 혁파하겠다, 뭐 이거는 역대 모든 정권이 공언했던 거고 역대 모든 정권이 실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 저는 뭐 공무원들의 어떤 그 공무원 조직의 타성과 문제 이것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모범 규준이라든가 행정지도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천의 이기주의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나오신 분이 2015년에 어떤 책을 썼는데 머리말에 사욕에 눈이 먼 관료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법령에도 없는 권한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제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했는데 전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입법 과정을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은 이제 헌법 40조에 의해서 국회만이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규제가 가져오는 어떤 역량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법상 예산 추계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거의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이미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돼서 규제 역량 분석을 하고 규제의 법정주의, 규제의 원칙 이런 거 다 선언하고 있는데 거의 뭐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잉 규제와 중복 규제, 반복 규제가 일상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1865년에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로코모티브 액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마차를 타고 평화스럽게 살고 있던 런던 시내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말이 놀라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그 마차 산업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민의 안전 이런 거를 내세워 가지고 정부에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차가 가려면 앞에서 그 붉은색 그 깃발을 흔들면서 마차가 간다. 사람들 비켜라. 조심해라. 이렇게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결국 자동차가 늦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법은 역사상 규제가 얼마나 산업을 저해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그 악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신문에 그 법을 주제로 이렇게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도도한 이런 흐름을 이제 이 법률가들이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마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서 그 마차에서 내려서 이제 타는 사람들 이렇게 부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봉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똥도 우리가 치우고 보다 좀 이렇게 마차값도 좀 내리고 서비스를 하면 고객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 괴물 같은 자동차는 영원히 안 나타날 거라고 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공손하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의 출현이라는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진보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을 하는 사람들도 미래를 보는 이제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규제 일변도의 그 우리 법제를 좀 개선하는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코멘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경 교수님 계속. 네, 한양대학교 권규현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과 경륜에 미치지 못하는 그 일천한 지식으로 토론의 자리에 나와서 사실 뭐 제가 드릴 그 큰 임플리케이션이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아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좀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로봇 기술 혹은 뭐 데이터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그 공학자이자 그 기술 경영학자로서 그 개발 지식을 산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오늘 그 발제를 조금 그 발제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여기서 많은 발제자분들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듯이 정체성이 다른 1, 2, 3차 그 산업혁명과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법령성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토론이 조금 미진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과거의 그 법령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응용 기술로 그 발전했다면 지금은 응용성이 오히려 법령성을 압도하면서 사실은 응용적인 관점이 그 법용성을 규명짓는 어떤 그 디멘전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I 쪽 관련된 발제들이 많았었는데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고 아마 다 그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AI라는 그 대상으로서의 기술과 활용과 수단으로서의 기술은 두 가지 측면이 되게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기술이 인텔리전스가 우리가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결과물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텔리전스가 인텔리전스를 만들 때는 그 인텔리전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한,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중간의 과정이 조금 생략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마 여러 공학자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지식 재산을 연구하신 연구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끼리만 살 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AI의 창작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I가 만약에 큰 캔버스에 검은색
물감으로 검색을 딱 칠했다고 생각해 보면 저게 어떻게 창작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1910년대 말레비치가 절대주의를 들고 나왔을 때 그 검은색 화면 그림 그 한 장이 사실은 절대적인 추상의 그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고 하면 창작물에 대해서, AI의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그 인텐션을 부여할 것이냐라는 관점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쪽 관련된 오늘 그 발제들도 상당히 흥미있게 바라보았는데, 빅데이터 쪽 관련된 산업은 사실 그 세그멘트가 되게 불분명한 산업이어서 그 빅데이터의 밸류체인, 데이터의 생성부터 설계부터 생성, 축적, 그다음에 응용, 활용까지 넘어가는 그 밸류체인 안에서 각종 뭐 데이터 보호부터 분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각종 밸류체인은 사실은 ICT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이슈를 저희가 그 밸류체인 상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그 산업 영역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 오늘 발제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많은 생각들이 녹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결과들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더 그 고민하셔서 조금 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그 진보된 결과물들을 다음 자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자 말씀이 벌써 굉장히 크게 문제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선정 교수님께서는 이 법체제 문제라는 큰 주제에서 이 신법령 기술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 그래서 아마도 이 주제만 가지고도 우리가 학술회의를 뭐 며칠 동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발표한 6개 사례들은 사실은 그 중에 일부분을 놓고 문제 제기 성격이 강한 것 같고요. 권규현 교수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4차 산업혁명의 본질 문제라든가 그게 법령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 이번 주제에서는 안 다뤘는데 사례만 보여드린 거죠. 또 이 주제 자체도 아마 또 다른 큰 그 우리의 논의거리, 고민해볼 거리일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이 그런 걸 배경에 깔고 코멘트를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초 교수님, 네. 저는 이 이론적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연구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현장 쪽에서 이제 얼마나 이런 논의되는 부분들이 저희 쪽까지 밀려 닥치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가 혁신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혁신 주체가 떨어져서 이제 이어서 달리는 이제 선형 구조 쪽에서 요즘은 이제 혁신 체계가 혁신 주체가 모두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협업하는 이런 뭐 이제 우리 트리플 헬릭스라든지 뭐 쿼드로 헬릭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 맞는 혁신 체계에 맞는 이제 지재권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대한 담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OECD 쪽에서 만든 뭐 페이턴 컨소시엄 같은 경우들은 이게 특허권이 잘게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데 산업이 융복합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특허들이 물리게 되고 아까 이제 신미랑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수의 관여자들이 참여하게 되고 소유권자하고 실치자하고 이 침해자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체계로 바뀌었을 경우에 우리 지재권 시스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가지고 난 다음에 담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체적인 방향 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이제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OECD 쪽은 거기는
자기 특허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 패턴 컨소시엄에 들어와 있는 특허들은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거든요. 또 하나는 바이오 쪽에 있는 BIOS는 바이오스라고 하는 쪽은 거기 있는 툴 갖다가 계량 기술 나오면 거기다 다 집어넣게끔 하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굉장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쪽에 아마 이제 이게 뭐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 센싱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쓰게 되게 됐을 때 나오는 그런 이제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협동하면서 이거를 새로운 혁신을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여기에서 이제 제시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기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 대학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꼭 이제 축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을 소개하면서 이 기업은 혁신의 속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혁신의 속도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컬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소개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자동차 쪽은 전부 다 포드 시대 때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면서 결국 거기에 3D 프린터로 만드는 자동차에 전 세계에 있는 500명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아이디어하고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다 공유하면서 그 자동차가 나온 거거든요. 그게 혁신적인 거죠. 그럼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재 시스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500명 중에서 누구라도 이쪽에 자기 쪽에 준 소유권에 대해서 누구라도 동의한다든지 동의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가는 차원에서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국은 혁신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지재권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냥 산업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 정도의 그 있는 기존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그런 차세대 지재 시스템 검토위원회에서 나와서 이제 2017년도 지재 기본 계획에 담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두 가지밖에 안 뽑아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AI하고 데이터. 우리 쪽은 아까 더 나가서 이제 블록체인까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결론은 사회를 미리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앞서서 정해서 그거를 법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쪽에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실체적인 보호 방안보다 그러니까 새로운 또 하나의 권리 유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법 구조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 체계에서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것들 차원에서 하고 난 다음에 아까도 보면 이제 크리에이티브 AI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새로운 법 체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도 아까 뭐 이제 신미랑 박사께서 이제 특별법을 만드느냐 기존 법 체계에서 담느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법은 앞서서 무언가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항상 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어느 정도 검증되고 타당성 검증되고 난 다음에 법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도입 방안보다는 타당성 검증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차세대 지재 시스템 검토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이슈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이용과 활용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절한 그런 유연성 체계를 가지면서 권리 제한 규정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게 아까 이제 신미랑 박사께서 이야기하는 물권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프로퍼티라는 그런 것들이죠. 그 침해 금지를 시키는 것보다는 여기 채권적 성격으로 해서 이제 책임 쪽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금지 청구 것보다는 나중에 보상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타당한 접근 방식인 부분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그건 또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강력하게 IP가 보호되는 상태에서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그걸 도입해야지 우리나라 이제 지재권 보호 정도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쪽에서 이런 걸 도입하게 되면 누구라든지 침해하는데 결국은 보상은 하지 않는 뭐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거고 기술 분야별로 아까 보호 기한을 좀 달리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UR 트립스에 보게 되면 27조 1항에 보면 기술별로 분야별로
보호를 달리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위반되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도 뭐냐면은 이런 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권리 유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국제적 조화하고 맞춰져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크나큰 원칙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존 틀에서 담아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지는 우리 흥묘 백모처럼 어떤 게 옳다 하는 것보다는 혁신을 과연 촉진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인가 이런 부분 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광호 박사님께서 조금 좀 애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잠깐 쉬는 시간에 이광호 박사님도 그 발표에서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 체계가 대립법 체제 기반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광호 박사님 발표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징벌적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 어떻게 작동되는가 이런 문제도 되어서 지금 최초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짧은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거고 아마 그 의미 포괄하는 범위는 굉장히 큰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이태규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좀. 예, 오늘 주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뭔가 선제적으로 저희가 뭔가 주제를 잡았지만 그 주제에 그 기반이 되는 이 사회의 변화는 이제 갓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논의된 것들은 대부분 현상에 대한 분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큰 변화가 있고 그러한 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때에는 현상의 분석이 가장 우선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치밀하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현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패널 분들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보면은 질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연구나 어떤 논의의 화두를 던지는 것이 오늘 이 세미나에는 격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러한 큰 질문들로 인해서 담론이 촉발되고 담론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떤 큰 컨센서스가 있을 때 그런 컨센서스가 사회의 모든 정책과 변화에 또 적용되고 스며들었을 때 건전한 방향으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계신 패널들께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신범용 기술에 의해서 기술과 사회와 시스템과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게 다 묶이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점이야말로 사실 아까 이광호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서 네거티브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동의합니다. 단숨에 바꾸기는 힘든데 앞으로 한 20, 30년 한 세대가 지나기 이전에 직업의 50%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거의 그 정도가 생길 테고 서비스와 산업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어떤 직업,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회적인 접근과 함께 컨센서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이 그렇게 하면 가장 변화가 빠른 시기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제도와 법, 규제 모든 걸 설계했을 때 가장 빠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지식이 우위를 점하는 어떤 변화에 있어서 과거에 자본이 우위를 점하는 그런 변화와 달리 지식과 정보가 우위를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에 대한 소유권을
자본가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생산한 사람한테 올것이 다 줘야 된다라는 그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사실은 국가 R&D만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재정 사업의 소유물은 국가가 가집니다. 근데 그거를 개발한 사람, 창작한 사람들은 다 지식을 생산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유권에 관련된 큰 패러다임 자체가 자본, 즉 국가가 돈을 내든 기업이 돈을 내든 자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한 사람의 소유권으로 크게 전환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지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산권이라는 거는 매우 중세시대에서부터 철학적 바탕을 가지고 형성되어 온 권리고 그 철학적 바탕이 견고하지만 지금 현재 산업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융화되고 융화되면서 표준화도 매우 넓게 이제 이루어질 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면서 소유와 침해 관계가 불분명해지는 이 상황에서는 너무 재산권에 베이스를 둔 관점, 제도, 운용 이런 모든 게 앞으로의 산업 발전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산권적인 관점보다는 활용을 하고 활용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그거를 활용을 하고 적정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가 매우 강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의 대안으로서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의 구성이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선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도는 후행하고 촉진 정책은 사실 선행해야 됩니다. 촉진 정책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제도는 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새로운 타입의 지식에 대한 보호는 촉진 정책의 성격을 더 많이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본적인 투자와 함께 산업의 리더들의 투자와 발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보호에 관련된 것들은 사전적인 선행이 조금 연구를 통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규제와 관련된 것들은 그리고 법 제도와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어떤 현상과 그거에 대한 인간의 대응과 활동과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 제도나 법령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일선에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4차 산업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나 법령 제도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드라이브를 거는데요. 그렇게 급하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날 때에는 그 변화의 양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한다 해서 손해볼 게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둘러보고 생각해보고 천천히 그렇지만 제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오히려 늦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제일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